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30809 판결 사건명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9.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구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9.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장애인 고용법이라 한다. 구장애인 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구장애인 고용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의무 고용률이라 한다. 의무 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제28조 제1항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3조 제1항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부가권자가 분담금, 부가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에 해당한다. 제2조, 제3조 및 별표 제67호 한편 구국세기본법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는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구장애인 고용법 제3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장애인 고용법 등의 문헌 및 내용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목적 및 성격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구장애인 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하지만 더 나아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구법인세법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37008 판결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받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 시가 초과액을 입금에 산입한 피출자 법인의 입금 산입액이 현물 출자 과정에서 사회로 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출자자가 출자한 재산 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더라도 그 대가로 피출자 법인이 출자자에게 배정한 주식 등의 발행 가액도 현물 출자 재산의 고평가된 가치만큼 높게 평가된 경우 시가 초과액에 해당하는 피출자 법인의 자산이 사회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현물 출자는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발기인 또는 신주 인수인 이하 출자자라 한다. 출자자가 회사 이하 피출자 법인이라 한다. 출자자가 피출자 법인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으로서 출자자가 피출자 법인의 재산을 이전하는 거래와 그에 대한 대가로 피출자 법인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 주식 등을 배정받아 피출자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물 출자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 자본의 출자가 출자자의 재산이라는 현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손익 거래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 그 결과 피출자 법인이 출자자의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재산이 과다 계상되어 피출자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수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 시가 초과액을 자산의 취득 가액에서 제외하는 한편 피출자 법인의 입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피출자 법인의 입금 산입액이 현물 출자 과정에서 사회로 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자본 거래와 손익 거래가 대가 관계를 가지면서 병존하는 현물 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자한 재산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출자한 재산의 시가와 피출자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 등 시가의 차액, 즉 교환 차액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출자자가 출자한 재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로 피출자 법인이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배정한 주식 등의 발행가액 역시 현물 출자 재산의 고평가된 가치만큼 높게 평가된 경우라면 이는 단지 장부상으로 자산과 자본금이 함께 과다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본 교환 차익의 존재 등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한 피출자 법인의 입금 산입액이 종국적으로 사회로 유출되었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해 추가로 증명되지 않는 한 시가 초과액에 해당하는 피출자 법인의 자산이 실제로 사회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54560 판결 사건명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의 입법 취지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등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의 취득 시기, 분양 계약일, 구소득세법 2021년 12월 8일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기 목적으로
다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문헌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등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청약 당첨일부터가 아니라 분양 계약일부터 이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는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소득세법은 분양권이 공급 계약을 통하여 얻는 지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청약에 당첨된다고 하여 곧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 체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당첨자가 임의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당연히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역시 미계약 세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청약 당첨은 당첨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당첨자가 분양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구지방세법 시행령 202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제1항에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세대의 주택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 경우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 분양 사업자로부터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 계약일,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 시에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분양 사업자로부터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 계약일에 그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취급한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중과는 그 세목과 적용 법령 등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1세대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하다. 이와 같은 지방세 법령의 내용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넷째,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 2는 부동산의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 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 청산일이 취득 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세청의 기본 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 기준 및 집행 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 통칙 그 자체가 과세 처분에 적법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2-35079 판결 사건명 경정 거부 처분 취소의 소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정한 취지 9.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 4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방식 및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9.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하여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주식 매수 선택권은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단순히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에 비로소 해당 주식의 시가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 9. 조세특례 제한법 2021년 12월 28일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의 4 제1항 제2항 제8항 9.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202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 4 제2항 제3항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적격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단계에서 양도 가액에서 적격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당시에 실제 매수 가액을 공제한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인지를 소정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선택 여하에 따라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 시점을 해당 납세자가 취득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현금화된 이익을 얻는 시점으로 이연할 수 있도록 과세 특례를 정한 것이다. 이는 만일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현금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소득세 납부를 위한 자금 부담이 상당하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나중에 행사 가액보다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미실현 이익에 과세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벤처기업의 우수한 전문 인력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헌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9.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 4, 제2항, 제3항이 정한 방식 및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9.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하여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2 35308 판결 사건명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1.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 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 및 마목의 각 조문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등을 도시관리 계획의 일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도시정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 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도시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 사업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구지방세법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법문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토지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형 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취지 및 과세 기준을 현재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계획 사업의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가 위 조항의 과세 기준을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9. 지방세 특례 제한법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주택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 기준을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주택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그와 같이 지형 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이기만 하면 지형 도면의 고시 후 도시계획 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물론이고 집행이 이미 이루어진 토지 역시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2016년 12월 27일자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84조 제2항의 조문이 과세 기준을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 관하여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 기준을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과한 것으로서 과세 기준을 현재 집행이 완료된 토지의 경우 더는 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미집행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개정 연역과 문헌 및 취지를 종합하면 해당 과세 기준을 현재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계획 사업의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의 과세 기준을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어느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 적극.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헌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헌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갑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자 갑 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공원 또는 도로로 신설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 귀속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및 재산세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무상 귀속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고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토지는 구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 감면 대상으로 정한 과세 기준을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함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것 역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2-35585 판결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 재산을 출자하는 반면 다른 1인은 출자 비율에 따른 적극 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33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제78조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 재산을 출자하는 반면 다른 1인은 출자 비율에 따른 적극 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개인 채무에 해당할 뿐 나머지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사업장의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지급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장의 필요 경비로 볼 수 없다.